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6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6년하고도 이제 8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수로 따져보더라도 2,400일이 훌쩍 넘는 그런 시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고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발을 벗고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며칠 전이었죠. 지난 9일에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이 되기도 했고 또 이제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선 그럼에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 이 진상규명 과정과 또 앞으로 남은 이 과제들은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차마 믿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 오늘 모두 새 사망자 바지선이 수가 투입된 첫날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수색 작업이 오히려 소리가 이 다시 소족이 조금씩 빨라진 중금기에 들어선 오늘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시신 수습도 거의 박상욱 기자, 그동안에 저희들이 매일같이 전해드렸던 것이 이제 진도 채권에 머물던 실종자 가족분들의 상황이었는데 가족들이 이제 체육관도 완전히 떠났다면서요? 네,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일단 먼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무슨 말씀. 참 최근 들어서 날씨가 부쩍 네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까지 국회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농성도 이어가셨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다행히 저희가 노숙농성 국회에서 할 때는 이렇게까지 춥지 않아서 아이들이 우리 좀 지켜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가슴 찡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숙농성 끝나니까 또 이렇게 추워져서 가슴 아프긴 한데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간이 연장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조직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조사 과제 이런 것들 또 같이 챙기고 있고 또 내일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또 이제 국회에 또 들어가서 나머지 이제 부수 법안들 그러니까 뭐 지원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논의를 또 시작을 해야죠. 네. 네. 정말 이렇게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네네. 연장이 됐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 최근에 14일에 이제 국정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64만여 건에 달하는 관련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혹시 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거를 그럼 사참위에서 자료를 좀 열람도 해보고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인 겁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되게 이게 보여주기식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자료 자체를 열람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사참에서 요청하는 건 세월호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그 목록, 문서들이 몇 건이 있고 그 목록 좀 보자는 거예요. 목록을 보자는 거예요. 목록만 64만 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 목록에 있는 내용까지 또 들어가려면 몇 번의 또 이제 또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확인된 것만 지금 64만 건이고 예. 그러니까 세월호라고 딱 그 특정돼서 나온 키워드로만 나온 그 건수만 64만 건의 목록이 있는 거죠. 그 목록 중에서 이제 사참위하고 서로 협의하겠다 지금 이런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는 것이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목록, 네네. 제목을 공개하겠다. 네, 그렇죠.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국정원에서 다 뭐 공개하겠다니 이제 드디어 공개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일 거예요. 예. 이렇게 전체적인 목록 이렇게 목록이 몇 건 있고 그 중에 뭐 이렇게 협의하겠다 이런 것도 처음일 건데 아마 5.18 위원회하고 이제 사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두 위원회에서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좀 더 그러니까 적극성을 좀 띠고 했었으면 물론 사참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정원에서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아쉬움이 많죠. 예. 이게 지금 딱 법이 통과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통과되기 전에 하면 했을 수도 있었던 했을 건데.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게 협조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아니 지금 실무적인 단계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눈에 훤히 보이죠. 12월 10일 조사 기간 만료니까 그것만 넘기면 안 줘도 돼.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 통과되니까 이제 조사 기간이 1년 넘게 늘어나니까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또 이렇게 하겠다. 난 이거 참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참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음. 수에도 조금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64만 건이라는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농성 들어갈 때만 해도 40만 건 정도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또 64만 건이 돼 있대요. 이건 도대체 그러면 우리 게 얼마나 더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한 단어로만 찾은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다른 키워드로 있는 단어가 또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뭐 세모가 있을 수도 네, 있고 유병헌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간이 연장된 시간 자체 네. 그렇다면 1년 6개월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저희한테 많이들 물으시는 게 그 부분을 많이 물으세요. 근데 저희는 조사 기간을 30년을 준다 한들 조사받는 각 부처들 그러니까 뭐 국정원이라든지 군이라든지 해수부, 해경, 뭐 청와대 이런 부처들의 조사 협조가 없다면 조사 기간을 30년을 준들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단순하게 그냥 조사 기간만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조사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주장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조사를 또 하는 사참위는 또 열심히 하고 또 조사를 받는 부처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좀 했으면 예. 하면 충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라고 네. 하시니까 앞서 그 국정원 같은 경우도 6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64만 건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박지원 국정원장님 취임하시고 저희를 만났어요.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대신에 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중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그게 또 2달이 지난 거예요. 예. 그렇게 만남을 하고 그러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되게 큰가 봐요. 저희 장을 만나서 저희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데 2달이 넘게 걸렸다면 앞으로 1년 6개월도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64만 건의 목록을 다 들여다보고 이거 조사할 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1년 6개월 갖고도 그냥 인원이 또 엄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쉽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좀 네. 주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활동 기간의 연장입니다. 2022년 6월 10일까지.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 또 네.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을 때 영장 청구 의뢰권을 주는 내용을 네네. 글자로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충분한 것인지 혹은 더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원래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 중에서 조금씩 이렇게 수위가 낮은 것들이에요. 예. 지금 나온 것들이 뭐냐면 저희는 기간도 더 길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 지금 말씀하신 영장 청구 의뢰권 말고 아예 직접적인 특사경 수사권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이걸로 좀 낮춰진 거고 네. 두 번째가 지금 그 공소시효 사참위 정지. 기간 동안 기간. 공소시효 정지인데 네네. 저희는 일기 특조위 기간 동안에 아주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때 2014년 15년 1월부터니까 네네.
그때부터 1년 6개월 조사를 방해받았고 이게 지금 그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기간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조금씩 낮춰졌지만 그래도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공소시효가 지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을 한 부분인데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겠느냐. 저희는 어떤 걸 해줘도 충분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사회적인 합의와 또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합의의 정신으로 또 그 만든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더라도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면 볼 수 있다면 저희 가족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국회에서 직접 이렇게 농성을 네네.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야기 나누셨던 그 내용 네. 함께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과된다고 하고 속삼위 기간 연장되고 한다면 당 차원에서 그러면 좀 그 서참의 조사라든지 이런 걸 직접적으로 좀 챙길 수 있는 그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예, 걸 우선 그 담당 TF가 네. 있지요. 있습니다. 단장이 지금 이제 장관에 네. 지명됐기 때문에 단장도 바꿔야 되고 누가 그 일을 맡을지는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맡을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계실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함께 하십시다. 아울러 이 조금 더 문제는 부탁 말씀을 좀 거듭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각되는 게 저희 가족들은 정부가 협조하느냐예요. 정부 조직들 그러니까 부처들이 협조하느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 조사에 임하는 자세가 하느냐가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십시오. 저 충분히 챙겨주시고 하신다면 뭐 가족들도 민주당을 또 한번 믿고 우리 또 같이 가는 동지적인 입장으로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당시 상황이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사회적 참사 대책 TF 단장을 맡았었던 이제 전해철 의원이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을 네네. 받으면서 이제 공석이 된 건데 이게 열흘 전입니다. 네. 지금도 혹시 공석인가요? 네, 현재까지 지금 국회 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필리버스터 뭐 이런 상황들이 엮여 있어가지고 지금 그 민주당 세월호 특위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예. 뭐 열린다면 뭐 30여 분의 의원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중에서 이제 또 위원장 하실 분 아니면 더 훌륭하신 분이 또 오셔서 또 특위 위원장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20대 국회와 좀 달라진 점은 지금 민주당 세월호 특위에서 진상, 그다음에 추모, 지원 이렇게 세 개 파트의 소위를 또 만들어서 그 소위에 이제 담당 의원님들이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예. 법안 발의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은 뭐 추모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진상규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낙연 대표한테도 그 당일날 부탁드렸던 게 법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또 기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아무리 센 기관을 만들더라도 국회에서 직접 만들고 법을 통과시켜 만든 기관인데 국회에서 손놔버리면 정부에서 협조를 안 한다? 그럼 국회에서 어떻게 이 기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좀 챙겨달라 해서 이번 법 내용에도 6개월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조사 내용, 예.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게 된 거고, 특히나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국정원이라든지 해수부, 해군, 그러니까 그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챙길 수 있는 곳들이 챙기지 않으면 당에서 민주당에서 직접 뭐 압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조사가 더 실효성 있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데 여태까지는 좀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마음을 좀 토로했고, 또 당대표이신 이낙연 대표께서 흔쾌히 그런 부분 다 인정하시고 다시 그 체계를 갖추시겠다, 또 당투기를 쇄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해나갈
그 방향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당과 청와대 정부의 그런 미흡한 모습을 네. 지켜보시면서 특검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번에 처음 요청된 게 네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들이 좀 어떠셨는지. 19대 때 아마 해경 3청장, 그러니까 뭐 본청장, 해경 본청장, 서해청장, 목포청장에 해서 3청장에 대한 특검이 아마 요청됐었고, 그게 또 20대 때도 요청이 됐었는데 예. 이제 묵살됐죠.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증거 조작 관련해서 CCTV 증거 조작 관련해서 특검이 요청이 됐는데, 과정들이 되게 저희한테 수사권,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검을 주겠다. 이게 국회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19대 때, 20대 때도. 근데 이제 이번 법을 만들면서도 그 부분을 되게 중점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한 거예요. 특검 지금 올라가 있는 것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여태까지 만들어준 제도들, 뭐 법들이 제대로 동작할 수 없다. 근데 요청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하겠지만 특검이 통과돼서 거는 기대도 좀 커요. 근데 이게 또 상시특검법에 또 준하는 그 특검이 돼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속도를 내야 돼서 빨리 임명하고 또 속도 내고 하면 성과가 좀 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걸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똑같은 사안을 검찰에다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니 이 부분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아니 수사해달라 계속 요청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니 국회에다 특검을 요청한 거거든요. 예, 예. 지금 검찰 특수단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시각들이 있겠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넘기고 있느냐. 아니 도대체 가족들이 9건에 관한 그 저희가 고소고발이 들어갔고요. 사참위에서도 8건의 수사 의뢰를 넣고 총 17건.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병합을 하게 되면 12건 정도의 예, 이제 예. 카테고리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중에 2건만 지금 기소를 한 상태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발표도 안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뭐 12월 뭐 말 정도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나오기는 예. 하는데 이게 책임지는 검찰의 자세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럼 처음 수사를 의뢰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죠? 1년 가까이 흐른 거죠. 그런데 지금 네네네.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온 게 2건밖에 네, 없다. 그렇죠. 이게 뭐 병합을 했다고 해도 12건 정도인데 그 정도에서 2건? 그럼 나머지는 그럼 혐의가 없다는 거냐. 저희가 그래서 공소시효 중지를 꼭 해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뭐냐면 검찰의 이러한 협조하지 않는 그 태도. 뭐 검찰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뭐 혐의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304명이 죽었는데 또 조사를 방해했고 진상규명을 방해했고 가족들을 사찰했고 또 우리 뭐 진짜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을 폄하하고 모욕한 그런 사건들만 저희가 다 고소고발하고 사참에서 다 수사 의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묵묵부답인 건 이건 검찰이 직무유기 아니냐. 특히나 검찰 특수단이거든요. 네네. 이것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검찰의 특별 조직인데 정말 월급만 축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앞으로 이제 특검이 집중을 하게 될 의혹들 저희가 CG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앞서서도 설명드렸었던 이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이 있고요. 또 해군 해경의 DVR, 그러니까 이제 CCTV 저장하는 장치의 수거나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또 DVR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나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는 이렇게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 물론 사실 지금 특검이 구성도 안 됐다 보니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내다보긴 좀 그렇습니다만 특검의 구성과 또 앞으로의 수사 어느 정도의 타임테이블로 진행이 될까요? 뭐 저희가 섣불리 예상은 하지 못하겠지만 좀 추천해야 될 인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누구를 지명하는 게 아니고 꼭 디지털 정보에 좀 밝으신 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 법리적인 상식 말고
디지털 정보를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뭘 덮어씌웠다든지 아니면 뭐 지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가족들도 잘 모르겠지만 이 전문가들의 눈으로 봐서 의혹들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군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에서의 또 적극적인 협조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구성이 돼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어제 지금 사참에서 전원일을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DVR뿐만 아니라 AIS 그러니까 그 내일 아마 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AIS 증거조차 조작된 것 같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항적이 나오는 데이터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아마 병합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전자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죠? 전자적인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컴퓨터 언어를 좀 아시는 분들이 이걸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대검 포렌식 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역량 있는 분들이 좀 오셔서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디 love2hg님. 세월호 생각만 해도 눈물 나요.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꼭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경모님.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유가족분들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룸룸님. 지속적으로 세월호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 그리고 취재하시는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계속 잊지 않고 관심 가질게요. 에디정님, 수사권을 가지면 더 좋을 텐데 국회는 뭐 하는 것인지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응원의 댓글도 보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6년하고도 또 8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침몰 원인 또 여러 가지 구조의 과정, 의혹들이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6년 8개월 동안 이런 것들이 의혹으로 계속 남아있게 된 배경 무엇일까요? 그게 아까 제가 좀 아까 발언 중에 조금 약간 그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2014년 사고 당시부터 2015년 일기 특조위 당시까지의 조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과연 지금까지 길게 끌고 왔을까?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때 명확하게 그러니까 빨리 배도 인양하고 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가불론박을 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더 많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있고 두 번째 구조 방기 그러니까 저희는 구조 방기라고 하고 또 안 구했다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생생한 기억 속에 증언 속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재판하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갈 텐데 조사하고 하는 과정들이 들어갈 텐데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봐야 될 자료는 더 많아지고 이게 정말 그 당시에 조사 이 자체가 잘못됐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정부 분위기가 조사를 완전히 비협조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자료 내놓으라고 해도 아주 간단한 자료도 한 3개월 걸려서 자료 주고 막 일기 특조위 당시에 아예 주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횡행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리고 그때는 해군에 이런 자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의혹은 제기했는데 해군에서는 없다고만 했고 솔직히 국정원에서 또 이렇게 자료가 나올지도 몰랐고 우리 가족들을 또 사찰한 게 기무사였거든요. 기무사 가족들을 왜 사찰하는지도 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다 보니 점점 더 의혹만 쌓이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하나하나 뭐 좀 소거하는 방식으로라도 의혹을 좀 소거하고 해소하는 방식으로라도 좀 빨리 좀 저희도 진상규명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우려스러운 점은 너무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 앵커님도 지금 그 팽목항에서 저희 4월달 그때 같이 있어서 아실 거예요. 4월, 5월 그 당시에 지금 나왔던 2014년 당시에 그 음모론이 지금 나왔던 음모론들이 다 나왔던 거예요. 그게 다시 또 확대 재상정되고 이런 것들이 가족들이 견디긴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참이라는 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었는지 가족들이 왜 이걸 추구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정말로
뭐 국회도 정부도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서 진짜로 이게 진실이다고 이렇게 공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좀 가족들 마음에서도 이게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이게 좀 인정이 될 것 같은데,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와 있는 진실들을 그 당시 정부, 그러니까 뭐 해심원이라든지 해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를 믿을 수 없다 하기 때문에 더 이게 또 꼬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찌 보면 저희 가족들도 그때 아마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가 다 해줄게 했어도 우리가 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또 요청한 거였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사참위법 개정안을 통해서 사참위 연장시켰다면 이번엔 마침표를 좀 찍어줬으면, 사참위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정부도 이번엔 좀 마침표를 찍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려점, 너무 그러니까 음모론적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좀 냉정하게 현실을 좀 현실적으로 상식선에서 나오는 조사였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댓글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끝으로 지금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진상규명이라는 말만 나오면 또 음모론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도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말이고 잔인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일견 들기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여전히 일정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한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그분들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일기특조위, 그 전에 또 이제 뭐 해심원 보고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해경 뭐 범대본 이제 특수단, 뭐 수사단, 수사단에 수사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재판받은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일기특조위, 그다음에 선조위, 그다음에 지금 사참위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상규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제일 음모론 쪽으로 빠지는 게 이제 침몰 원인 부분 쪽일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조위 종합 보고서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인설과 열린안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보고서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90% 이상의 내용이 같아요. 같은데 내인설로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으니 좀 더 열어놓고 생각해 보자가 열린안인데, 왜 이게 외력설을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또 이게 왜 잠수함 충돌설이 나오는 건지 우선 첫째 모르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죄적인 가능성을 지금 배제하고 지금 선조위 조사 보고서는 지금 그렇거든요. 뭐냐면 선원들의 지금 진술만을 토대로 지금 그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 반대 그 취지에,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니네 보험 사기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안 나왔다는 거죠. 네. 우리 가족들은 정말 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얘기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제하는 게 진상규명 아니냐, 또 하나는 입증하는 게 진상규명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사참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조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덧 저희가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찾아와서요. 지금까지 장훈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소셜라이브에 이어서 5시가 아니죠. 이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